물 한 방울의 기름이 파문을 일으킨 듯 보이지 않는 작은 숫자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거대한 질병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숫자는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과 담즙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우리 몸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결국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이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눈치를 챌 수 있고 혈당이 높으면 피로감이 몰려오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일상에서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한 암살자 같은 존재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며 점점 혈관 내벽을 공격하다가 10년, 20년 후에야 심각한 질환이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이죠.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130mg DL 이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55mg DL 이하로 낮추는 것이 현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달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덜 먹고 운동해라는 식의 권고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지 않으면 현재 자신의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LDL 관리의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전 세계 질병 부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자신의 혈관 건강을 모르고 살아가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관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마지막 혈액 검사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속에서 조용히 쌓이는 위험 요소를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습관 관리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수치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식사 습관에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된 가공육, 소시지,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등을 자주 섭취하면 LDL 수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적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흰쌀밥, 설탕이 많이 든 간식류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지방대사가 방해받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알코올은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고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LDL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수칙은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탄수화물과 술은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장되는 식단 중 하나는 바로 대시 식단입니다. 고혈압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된 이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유사하게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은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 종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리브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 다양한 식용유가 존재하는데 이들 사이의 임상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고됩니다. 다만 팜유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커피 프림,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널리 사용되므로 평소에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LDL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체질적 특성 때문에 LDL 수치가 유독 높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의 지도하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LDL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물론 약물에 대한 부작용 걱정도 크겠지만 대부분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이며 대체 약물도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큰 걱정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식단, 운동, 필요시 약물까지 모든 요소는 한두 달 해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질 건강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여정은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반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약을 복용한다는 부담은 누구에게나 크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줄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이고도 소중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외면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잃고 기회를 놓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스타틴 약물을 포함한 약물 치료는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물론 간 수치 상승이나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조절 가능한 수준이며 대체 약물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주사 치료까지 발전하여 2주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약물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특히 유전적 요인으로 LDL 수치가 높거나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LDL 수치 하나만 조절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지 하나의 지표일 뿐,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음식의 소중함, 운동의 가치, 나를 아끼는 삶의 자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죠.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이렇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유익하고 더 정확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꼭 기억해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인생 최대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